절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 조회수가 1로 뛸 때부터는 저만 읽은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SF와 판타지의 불모지.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영화계는 유독 이 두 장르에서만 이상하리만큼 죽을 써왔고, 심지어 대략 10년 주기로 큰 재앙이 발생하기까지 했죠. 즉, 잊을만 하면 창고라는 SF 판타지 장르의 역병 같은 영화들. 그 시작이자 대표작은 다름 아닌 2002년 개봉한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으로 성냥팔이 소녀의 재앙이란 별명이 붙었을 만큼 한국 영화계를 10년 이상 퇴보시킨 망작 중의 망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역병이 바로 2011년 개봉한 칠광구. 박수 쳐! 박수 쳐! 박수! 박수 쳐! 박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전설의 박스치어 장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 SF 재난물에서, 그것도 긴장감 최고조인 장면에서 되도 않는 개그나 치고 있는 망작 그 자체. 박수 치우라고 했잖아! 물론 이런 어이없는 장면들이 되려 블랙 코미디처럼 느껴지기에 재미있게 봤다는 분들도 덜어 있긴 하죠. 그리고 다시 2020년대, 개인적으로는 2022년 외계 플러스인을 보며 아, 또 그놈의 망할 역병이 도졌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계자부터 잡아! 다른 인간들 몸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신상품! 하! 저놈은 내가 맞지! 나만하네! 왕자왕 나오시게! 많은 전지적 독자 시점을 보고 난 후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그 망할 역병은 바로 이놈이었구나, 다시 험한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라고 단박에 생각이 바뀌었죠. 네, 물론 채널 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전독씨가 아무리 망작이라 해도 성냥팔이 소녀의 절대 아성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그럼에도 불구 칠광구보다 더 심한 망작이며 또 최근 10년간 개봉한 한국 대작들 중에선 단연 최악, 2017년 2월보다 더 참담한 영화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형 블록버스터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또 왜 유독 SF나 판타지 장르는 성공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전독씨는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름하여 한국 SF 판타지의 망작 계보, 지금 바로 뽀개보겠습니다. 유정현 이 개새끼야! 먼저 영화 산업은 다른 산업군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제작비가 1,000만 원이 들든 1,000억 원이 들든 상관없이 영화 관람료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종의 갬블과 비슷한 산업으로 적은 예산의 영화가 가끔 잭팟을 터뜨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2009년작 파라노말 액티비티의 경우 단 15,000달러, 우리 돈 약 2천만 원 정도의 소액 제작비로 1억 9,330만 달러, 우리 돈 2,700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흥행을 기록, 약 12,890배라는 미친 잭팟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 같은 경우는 거의 로또 1등을 연달아 3번 이상 맞는 것과 비슷하며, 일반적으로는 제작비가 높을수록 흥행 확률도 함께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극장 상영관이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그러니까 극장들은 보통 화제성이 높은 영화, 검증된 배우가 등장하거나 유명 감독이 만든 대작들 위주로 상영관을 배정하기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가 일반적으로 높은 극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또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화 제작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블록버스터에 목매는 이유가 바로 성공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 이는 헐리우드만 봐도 세계적 흥행을 기록한 아바타나 타이타닉은 물론 스타워즈, 쥬라기 공원,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어벤져스 등등 큰 제작비를 들인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SF나 판타지 혹은 그 둘을 조합한 장르가 유독 많았으며, 한국 영화계도 이런 논리로 큰 돈을 투입한 대작 영화들을 제작하게 되죠.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시작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1999년 개봉한 쉬리로 총 제작비 30억 원을 투입한 당시 기준으로는 역대급 규모의 영화였으며, 그 흥행 역시나 전국 관객 620만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한국 영화계의 판도를 바꾸었죠.
그리고 시작된 한국 영화 르네상스. 쉬리 이후 본물 터지듯 대작들이 쏟아지며 최초 1000만 돌파 실미도부터 태극기 날리며 공동경비구역 JSA와 같은 군단 장르, 비겁한 변명입니다. 괴물, 해운대, 부산행 등 재난 장르, 왕의 남자, 명량, 왕의 왕이 된 남자 등 사극 장르, 그러는 니녀는 뭐가 되고프냐? 나야 두말할 것 없이 광대지. 친구, 아저씨, 범죄도시 등 조폭 범죄 장르, 검은 사제들, 복성, 파묘 등 호러 장르, 과속 스캔들, 7번 방의 선물, 극한 직업 등 코미디 장르 등등 다양한 장르에서 성공한 작품들이 많았지만 유독 SF나 판타지 장르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럼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한국형 SF 판타지 망작들. 무협 판타지 화상고부터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예스터데이, 청군, 초능력자, 칠강구, 루시드 드림, 일랑, 승리호, 외계 플러스인, 더문, 전지적 독자 시점, 이런 망작 계보를 형성했죠. 물론 예외적으로 전우치, 설국열차, 신과 함께 2부작처럼 드물지만 성공한 영화들도 있고, 또한 2007년 디워처럼 840만 관객이라는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지만 322억 원이라는 너무 높은 제작비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망한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럼 망작과 흥행작, 이들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앞선 영화들은 망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VFX, 즉 CG 그래픽이란 함정에 빠져 스토리와 주제의식 등 콘텐츠의 핵심을 등한시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13년작 미스터 고. 제작 당시 김영하 감독은 CG를 위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VFX 회사를 찾았는데 고릴라 CG를 만드는 데만 약 500에서 800억 원이라는 높은 견적을 받았다 하죠. 그러니까 총 제작비가 225억 원인 영화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상황. 그래도 김영하 감독이 정말 대단했던 건 제작을 포기하기는커녕 직접 사비를 털어 덱스터 스튜디오라는 전문 VFX사를 만들어 수년 동안 갖은 노력을 했고, 결국 125억 원이라는 비교적 헐값에 고릴라 CG를 만들어 헐리우드에 필적할 만한 그래픽을 뽑아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주얼만 훌륭했지 스토리는 개판. 그 결과 대한민국 관객 132만에 그치며 영화는 폭망. 훗날 김영하 감독 스스로 고릴라가 야구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리석었다라며 자책하는데, 그러니까 이는 비주얼만 중시한 나머지 작품 본연의 완성도를 등한시했기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이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도 마찬가지. 순제작비만 100억 원이 투입된 2002년 당시로는 역대급 규모의 영화였지만 그에 걸맞지 않은 허술한 구성, 무성의하고 복잡한 스토리, 의미 없는 선정성 등등 영화의 핵심인 각본이 엉망진창. 따라서 이처럼 짜장면으로 맞아볼래와 같은 희대의 망장면까지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지?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왜 이래? 거기다 100억 원을 회식비나 술값으로 다 써먹었는지 그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그래픽 수준은 너무나 조악했고, 그랬지. 또한 아이돌 출신 강타를 비롯해 TTL 소녀 이문경, 래퍼 김진표 등
외모나 유명세로만 뽑은 배우들의 발연기도 문제. 결국 대한민국이 낳은 최악의 망작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인당처럼 순수 창작이 아닌 원작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원작 특유의 묵직하고 철학적인 서사는 싸그리 무시, 생뚱맞은 로맨스만 부각시키며 역시나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폭망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 할머니 그런데 왜 네, 물론 원작을 영화로 옮겨오다 보면 당연히 각색되는 부분이 생기고, 더 나아가 설국열차나 신과 함께도 원작의 기본 설정만 가져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만들었지만 크게 흥행했죠. 그럼 이런 영화들, 특히 신과 함께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미스터고를 만든 김용하 감독 이야기로 돌아와 앞서 설명했던 영화는 폭망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CG를 위해 만든 회사 덱스터 스튜디오는 초대박이 터지며 미스터고 이후로 부산행, 신과 함께, 독전, 기생충, 백두산, 승리호, 모가디슈, 비상선언, 외계 플러스인, 더문, 오징어 게임 시즌2, 전지적 독자 시점 등등등 CG가 들어가는 한국 대작들을 거의 도맡아시피 했고, 현재는 직원 4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아시아권에서는 첫손에 꼽히는 그래픽 회사가 되었죠. 말 그대로 인생사 세옹지마의 대표 케이스. 아무튼 미스터고의 실패를 경험한 김용하 감독, 다시 한번 총 제작비 400억 원이 투입된 신과 함께 2부작을 맡았고, 이번에는 그 각본까지 도맡아 직접 쓰며 절치부심. 2017년 개봉한 1편 신과 함께 제아벌, 대한민국 관객수 1441만, 역대 3위라는 초대박 기록. 참고로 역대 1위는 1761만을 기록한 명량, 2위는 1626만을 기록한 극한직업이며 1400만대를 기록한 국제시장과 아바타가 그 뒤를 잇고 있죠. 그리고 이듬해 2018년 개봉한 2편 신과 함께 인과연. 대한민국 관객수 1227만, 역대 18위, 역시나 초대박 기록으로 1, 2편 연속 쌍천만이라는, 그것도 SF와 판타지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초대박을 쳤다는 것, 이 부분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업적이었습니다. 많은 원작의 방대한 세계관과 이야기를 단순화한 건 분량상 어쩔 수 없다 해도 눈물 짜내기에만 급급했던 그놈의 억지 심파. 풍자적 서사와 입체적 캐릭터의 단순화, 판결, 사형 공개, 구원이라는 단순 플롯의 무한반복, 그 밖에 전반적으로 구멍 많고 늘어지는 이야기 전개 등등 비주얼과 반대로 서사적 완성도는 완전 별로였지만, 이런 심파가 대중적으로는 잘 먹히기도 했고, 또 가족과 효, 업보와 구원, 재와 심판, 이런 보편적 소재들이 큰 공감대를 형성, 특히 전통적 사후세계인 저승이라는 매력적 소재를 블록버스터 시각으로 재미있게 재구성했다는 점이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하게 됩니다. 즉, 엉터리 각색 및 개연성 떨어지는 이야기 등 각본은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소재와 보편적 공감대를 장점으로 크게 흥행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럼 전지적 독자 시점도 신과 함께만큼이나 재미있는 소재였는데 왜 성공하지 못한 것일까요? 리얼라이즈 픽처스 제작사, 첫 장편 영화 미녀는 괴로워부터 김용하 감독과 함께 시작해 대한민국 관객 661만이라는 너무나 훌륭한 스타트를 찍었고, 그 뒤 광의 왕이 된 남자, 신과 함께 2부작, 그리고 전지적 독자 시점까지 총 9편을 제작해 1000만 돌파만 무려 3번을 기록하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공통점, 미녀는 괴로워부터 일본 원작 만화를, 광의 왕이 된 남자도 동명의 원작 소설을,
신과 함께도 웹툰을 가져다 실사화했다는 것이며, 여기서 또 하나의 공통점은 3편 모두 원작의 기본 소재와 설정, 세계관 등 껍데기만 가져왔을 뿐 그 안의 주요 스토리와 주제, 분위기, 심지어 결말 등 핵심은 모두 제 마음대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작 존중은 멍멍이나 줘버렸다는 것.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화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근데 그 전략이 지금까지 너무 잘 통했다는 게 함정. 따라서 전지적 독자 시점 역시나 같은 방식을 적용해 잘 나가는 웹소설을 가져다 그 소재와 세계관만 차용하고 나머지는 본인들 마음대로 각색. 여기에 신과 함께 때와 마찬가지로 덱스터 스튜디오를 데려다 눈뽕 CG들로 화면을 채웠습니다. 모두가 죽고 혼자 살아남은 결말이 대체 무슨 뜻인가요? 작가님, 저는 다른 결말을 원했습니다. 다만 연출은 김영하 감독에서 김병우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냈죠. 저희는 원작을 보셨건 보지 않으셨건 이 한 편만으로 온전히 충분히 재미를 즐길 수 있도록 이야기를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게 최초의 목표였고, 원작을 알고 계신 때문에 조금 불편한 시선으로 이제 이 영화가 소개될 때쯤에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더 테러 라이브로 데뷔한 김병우 감독. 제작비 단 35억 원으로 상업영화 중에서는 높은 금액은 아니었으나 국내 관객 558만으로 초대박 흥행, 해외 수출까지 이뤄지며 월드박스 오피스 3,500만 달러, 우리 돈 약 480억 원이라는 대박 기록으로 단숨에 충무로의 스타로 떠오릅니다. 네, 더 테러 라이브 분명 훌륭한 박진감과 강도 높은 서스펜스를 보였고, 그렇기에 인도와 일본에서도 리메이크 될 만큼 괜찮은 영화. 마그다? これから爆発する。ならさっさとやれよこの薄バカ野郎が。折本さん、これって。 였지만 개연성과 세부적인 설정에선 약점이 너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대학생 테러범이 어떻게 폭탄을 만들고 또 어떻게 마포대교나 고층 빌딩, 심지어 방송국 인이어에까지 폭탄을 설치했는지, 영화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주요 묘사들을 싸그리 생략, 매우 불친절하고 빈약한 영화로 혹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독 특유의 단점은 차기작 PMC 더 벙커에서도 그대로 재현, 어떻게 핵미사일을 쏘고 중공기가 한반도 한복판까지 날아올 수 있었는지 등등 또다시 디테일한 배경 설명과 개연성은 싸그리 무시. 괜찮았던 소재 대비 개차반 완성도로 140억 원을 들인 대작이었지만 국내 관객 수는 167만에 그치며 흥행에 실패하죠. 거기다 FPS 느낌의 1인칭 화면 연출도 큰 문제로 지적. 멀미를 느꼈다는 관객들이 많았을 만큼 그래픽도 엉망이었고, 나아가 이러한 단점들은 고쳐지기는커녕 되려 더 강화되어 전독 시에 드러납니다. 전독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죠. 첫 번째, 심각한 원작 훼손.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평범함을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김독자의 시작점을 잡아놔야지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겠다 싶었어요. 냉정하고 전략적인 주인공 김독자를 그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좀 찌질한 리더로 바꾼 데다 이 소설은 최악입니다 라는 대사 등 소설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이상한 모습으로 그렸고, 혼자 살아남은 결말이 대체 무슨 뜻인가요? 최악입니다. 그 밖에 배우성이나 특수무기, 스킬 등 원작의 핵심 장치를 축소하거나 제멋대로 변경, 그게 매력 포인트를 반감시키며 원작 팬들의 원성을 샀죠. 두 번째, 불친절한 설명과 맥락 파악의 어려움. 성좌, 지구 밖 어느 곳에서 이 모든 시나리오를 지켜보는 존재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들의 모습을 비웃고 즐긴다. 복잡한 세계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설명이 많지 않았고, 따라서 관객들은 이게 이런 건가? 하고 스스로 유추해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으며, 세 번째, 캐릭터의 해석과 대사 톤의 문제. 이거 방금 내가 생각한 건데 내가 진짜 딱 생각만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다리가 저렇게 시작해. 발연기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지수도 그렇고, 심지어 전문 배우인 최수빈이나 신승호 등 거의 모든 캐릭터의 대사와 톤이 어색하고 과장되었으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지 마세요.
진짜 괜찮다고! 오지 마세요! 또 그들이 어떻게 스킬을 얻고 숙련도를 쌓는지 이에 대한 중간 과정도 전면 누락되었죠. 아까 배우소 선택하셨죠? 그 배우성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조악한 CG 그래픽과 난잡한 액션. 그렇게 유중혁은 점점 신과 함께와 같은 덱스터 스튜디오가 그래픽을 맡았지만 전체적인 구도와 액션 퀄리티 면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 8년 전 영화보다 더 나아지기는커녕 그보다 못한 완성도를 보였으며 마지막 다섯 번째, 아무리 후속작이 있는 시리즈물이라 해도 어느 정도 맺고 끊는 자기 완결성을 지녀야 하지만 이건 똥을 싸다 끊는 느낌도 아닌 화장실을 가다 자빠져 바지에 지려버린 느낌. 네, 그냥 모든 면이 최악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이었던 건 독자 시점이라는 원작 최고의 소재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나만 알고 있는 소설이 현실이 되었다. 소설의 결말 및 디테일을 알고 있는 독자가 소설 안으로 들어가 그 내용을 바꾼다. 나는 내 동료들과 함께 이 이야기의 결말을 새로 쓰겠다. 원작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이 기본 설정과 세계관으로 영화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였지만 막상 전개되는 이야기는 주인공 김독자가 소설을 바꾼다라기보다 아이템을 획득하고 스킬을 익히고 동료를 모아 몬스터를 잡는다. 즉 전형적인 게임 퀘스트, 이세계 판타지물과 별반 차이가 없었고 나아가 이런 구도는 게임 속에 들어가 소녀를 구하고 사랑을 얻는다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과 오버랩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총 한 개로 108개의 빔을 쏠 수가 있지. 물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말이야. 성자를 배우성으로 선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세기마다 한 번씩 찾아온다는 그놈의 재앙이 다시 찾아온 것.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 신과 함께는 그나마 저승세계라는 핵심 소재만큼은 잘 살렸기에 흥행했지만 전독시는 독자 시점이라는 핵심 소재를 살리지 못했고 따라서 제작비 312억 원을 들인 대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 600만은커녕 100만 관객조차 겨우 넘기며 처참하게 망하고 말았죠. 따라서 오늘의 결론, 감독님, 이 영화는 최악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 거면 최소한 원작은 읽고 오세요.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어룡을 죽이고 뱃속에서 탈출하시오. 죽여야 나갈 수 있다고? 니들은 이게 재밌다 이거지.